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의학과 역사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자 했는데 저의 주제가 작년처럼 이론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바이러스가 원인인 주요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총 6가지로 설명할 거고요. 바이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바이러스가 원인인 주요 질병 설명하기에 앞서 바이러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가지고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란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 활동을 하는 전염성 감염원이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감염하여 기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바이러스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가운데 지렁이처럼 생긴 게 유전물질인데 이 유전물질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또는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렁이처럼 생긴 유전 물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단백질 껍질이고 그 위에 저 보라색처럼 생긴 게 외피고 그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표면 단백질인데요. 어떤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습니다. 그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표면 단백질도 없겠죠. 그다음 바이러스와 세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세포의 기능은 바이러스 복제의 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해 설명한 뒤에 바이러스와 세포가 바이러스 복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바이러스 에너지, 유전체 복제를 위한 효소와 장소, 그리고 바이러스 조립 장소 등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세포 표면의 구조를 보면 세포막은 모든 동물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문이면서 동시에 세포가 탈출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음은 세포로의 침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 입자와 세포 사이의 우연한 충돌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염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 바이러스는 충돌한 모든 세포에 감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즉 바이러스를 복제할 수 있는 세포와 조직과 만나야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으며 바이러스가 원인인 주요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제 배운 보고서에 있는 질병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2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과 아시아 독감을 포함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플루엔자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독감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일반 감기부터 치명적인 폐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증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하나의 큰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하나인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기원동물은 거위와 같은 야생동물로 추정되고요. 당시 세계 인구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2,000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스라고도 불리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이 사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사스 바이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강동 한 재래시장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이 사스 바이러스의 기원동물은 중국 관박지로 추정됩니다. 감염자는 심한 독감 증상과 폐렴 소견을 보이며 당시 전 세계 38개국에서 8,273명이 감염되어 이 중 77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9.4%나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요. 그 다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메르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메르스는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증 폐렴 환자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기원동물은 박쥐로 추정되며 낙타가 그 중간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475명이 감염되었고 51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여 186명 감염되었고 3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기원동물은 박쥐로 추정되고 12월 중순 이후 우한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폐렴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수만 명이 감염되어 7월 28일 기준으로 약 164만 명이 확진되었고 65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질병 중에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코로나19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이렇게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언택트, 비대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기기를 통한 무인 주문과 언택트 방식의 대학 강의, 재택근무 등이 이 언택트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대한민국의 대응인데요. 처음에 우리나라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학교 개학을 연기하고 등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원격 교육 형태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는데요. 또 마스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물량 마스크를 판매하고 이때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원활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하며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애프터 코로나 그 이후인데요. 이분은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코로나 그 이후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역설적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그 이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코로나19에 많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은 총 2가지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입니다.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건수 교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이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었고 또 처음에 흑사병을 조사했었는데 흑사병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패스트균으로 인한 질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이러스 정보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정보집은 교재배움 보고서가 제게 좀 어려워서 거기에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약 20페이지 가량으로 쉽게 요약하였는데요. 제가 어제 각 반에 공유를 하였고 학부모님들께도 공유를 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주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독교적 메시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으셨고 주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좋은 실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함으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정보집 실습을 통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은 지금 세대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앞에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주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음 연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좁은 주제로 깊게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로와 연결되어서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보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러스 하면 이렇게 막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두렵다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좀 괜찮아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